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무척 긴장되시겠지만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수능 이전에 보는 계열적합성 면접과 수능 이후에 진행하게 되어지는 학업 우수형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면접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단계 배수가 5배수,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의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얘기는 그만큼 면접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거의 100%가 면접에 참여한다라고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6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보다는 1단계 배수가 크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계열 적합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합이 7, 자연계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 8,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합 5 정도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단계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적어도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절반 정도는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6배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 3배수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수능 최저가 없는 계열 적합성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4일날 1단계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는 다음 주 12일날 인문계열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3일날은 자연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고사는 교내 고사장에서 화상 면접을 통해서 제시문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그 다음에 적용력, 종합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부 시험은 면접 일자가 11월 26일과 27일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면접을 보도록 되어져 있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않았는지를 자가 진단하시고 난 다음에 면접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요점인데 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가채점 결과를 통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삼을 때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8개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1, 2, 3, 4 등급의 등급 컷을 통해서 수능 최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꼭 아실 부분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구간 점수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의 2등급의 점수가 입시기관에서 예상할 때는 87점이다. 근데 내가 85점을 맞았다. 2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점이 만약에 85점까지 수능 최저를 인정해 준다면 되는데 2등급이면 87점이면 안 된다. 이런 경우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단 면접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마다 8개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통한 등급 구분 점수 요걸 확인해 보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수능 등급 점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면접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너무 입시기관의 데이터를 믿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소 성적이 부족해도 일단 면접에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업부 시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면접의 형태는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화상 면접은 고려대나 연세대나 마찬가지로 학생이 면접장에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화상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면접 지문을 보고 이해한 내용들을 화상을 보면서 답변하게 되어지고 그 화상한 내용들이 녹화가 되고 녹화되어진 내용들을 다시 면접관들이 추후에 확인하는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지원해나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열 적합성은 1단계 배수가 5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열 적합성을 보니까 경쟁률이 지금 보면 자연계의 일부 학과를 보면
생명과학부의 경쟁률이 20.73이니까 5배수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1단계의 경쟁률이 약 4대1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식품공학과는 18.40, 그 다음에 식품자원경제는 21.33대 1, 건축학과가 15대 1, 그 다음에 반도체학과가 13.80인데 주목할 점은 2022학년도에 비해서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경쟁률이 상승했다는 점, 요점이 주목할 점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문과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의 학과들이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경쟁률이 일부 상승한 학과나 정치외교학과는 전년도에 20.00대 1이었었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21.29 정도로 경쟁률이 높아졌고 심리학과가 12.5에서 14.13으로 경쟁률이 상승했는데 결국 보신 것처럼 자연계열 대부분의 학과들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했고 인문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 문과에서 이과 쪽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약 5% 정도가 이동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문과 학생들이 불리해진 거죠. 특히 수능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응시를 하게 되어질 때 이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오히려 문과의 경쟁률이 하락하고 이과의 경쟁률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 입시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시에서 문과가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전년도보다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오히려 수시 전형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경쟁률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은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계열적 합성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학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고 실제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특목고 학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생명과학부의 70% 컷이 전년도에 3.98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식품공학과가 4.34, 그 다음에 건축사회환경이 4.1 정도, 그 다음에 융합에너지공학과가 3.1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은 1.94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과에서는 경영학과가 2.77, 그 다음에 경제학과가 2.96, 그 다음에 미디어가 2.71,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과가 2.6 정도. 내신 성적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을 보고 일반계 고등학교 나는 내신 성적이 2.2니까 계열적 합성에 원서를 쓰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려대학교 전형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 추천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학업 수용도 있고 계열적 합성도 있죠. 이렇게 전형이 세분화 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학생의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학생의 스펙에 맞는 전형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적 합성의 전형은 대부분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수능 최저가 없고 1단계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는 오히려 다소 경쟁률은 조금 하락했어요. 하지만 보셨던 것처럼 자연계의 경쟁률은 상승했고 인문계의 경쟁률은 다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계열적합성 일반 자연계열의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나다라 4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요. 주로 제시문에서 담고 있는 것은 물리학, 통합과학, 미적분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면접의 유형을 봐서도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수학이나 자연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적인 이해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냐면 자연현상 및 수학 개념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 개념을 유추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유추해낸 공통 개념과 관련된 적절한 예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어져 있는 것은 물리학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통합과학에서는 화학의 변환,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생명 시스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관련이 되어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문계열의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에서 나와 있는 시험의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이 제시문은 대부분 사회교과에서 출제가 되어진 제시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에서 가나 타나 4개의 제시문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 두 번째는 진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도출되어진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성을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연계나 인문계나 일반적인 대학에서 진행하는 면접의 유형과는 차별성이 크죠.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들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성면접 또는 논술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논술을 많이 치러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면접에 적응력이 생기지만, 논술 준비 없이 면접 준비만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면접이나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형의 면접은 사실상 학업에 대한 준비 정도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단시간에 면접이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거 또는 뭐 내신 성적의 적절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 중에서 꼭 이해하실 부분은 내가 과연 고려대학교 면접에 적합하냐, 이 부분을 꼭 판단하시고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면접 일자는 11월 12일과 13일에 걸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12일 날은 인문계열, 13일 날은 자연계열의 시험을 보고요. 또 면접도 오전과 오후 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대가 분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면접 시간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계열 적합성의 면접은 당장 다음 주입니다. 11월 5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11월 12일과 11월 13일 날 면접을 본다고 얘기했고, 학원에서는 11월 9일, 10일, 11일, 그래서 수, 목,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4시간씩 3일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반은 자연계열 2개 반, 인문계열 1개 반, 총 3개 반, 한 반의 인원은 대략적으로 4명에서 5명 정도 소수로 수업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그냥 개념 위주의 수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결국 직전에 진행이 되어지는 파이널 면접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면접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실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 인원이 보통 4명이나 5명 정도로 소수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학업부 수용은 수능 시험 보고 바로 1단계 발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는 11월 26일과 27일이고, 학원에서는 11월 22일, 23일, 24일, 25일 4시간씩 4일간 수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통 학원에서는 2개 반 정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열적합성이나 학업부 수용에 수업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의 인원이 4명이나 5명 정도 제한되어져 있고, 2개 반 정도 운영하면 총 8명이나 10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셔야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원에 그룹 수업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룹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 수업으로 학원에 직접 오셔서 수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리가 머신 분들은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에 진행이 되어지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인문계 자연계열 면접과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면접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접수 받고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